이순신은 고려 말기에 활동했던 무관인 이돈수의 후손으로 그의 가문은 원래 무신 가문이었으나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문신으로 바뀌어 갔는데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무관에서 문관으로 돌아서는 가문이 많았거든요. 이순신의 가문은 원래 그리 뛰어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지 높지 않은 벼슬을 하며 사는 평범한 관리들이었는데요. 그러다 세종 때 가문 최초로 대신까지 오른 인물이 나타나니 이순신의 현조부인 이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변은 중국어에 능통해서 외교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였기에 고위 관료까지 승진할 수 있었는데요. 문종 때는 공조 판서와 형조 판서를 역임했고 세조 때에도 각조 판서를 역임했기에 이 시기에 가문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순신의 가문을 부흥시킨 사람은 이순신의 증조부인 이거인데요. 이거는 성종 때 관직 생활을 시작해 연산군 때는 순천 부사를 지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조선 전기의 지방관은 따로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한 곡식을 토대로 세금을 걷고 그중 일부를 조정해내고 나머지는 지방관이 갖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당시 순천은 토지가 비옥해 수확량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순천 부사로서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순신의 가문이 기울기 시작한 때는 이순신의 할아버지 이백록 때부터입니다. 이백록은 중종 초기에 성균관 유생이 되었으나 조광조 등 살인파와 뜻을 함께했기에 김효사화 때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당했는데요. 따라서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음서로 관직에 진출해 평시서 봉사 직책을 얻게 됩니다. 평시서는 시장 내 물가를 조절하고 도량형을 관리한 관하로 평시서 봉사는 평시서에서 일하는 관리 중 가장 말단 관리예요. 그러나 이백록은 중종의 국상으로 결혼이 금지됐을 때 그의 아들이 이를 어기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 죄로 곤장을 맞다 죽고 맙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에 따르면 이순신의 아버지 이정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엔 그가 종오품, 창신교위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이 맞다면 아마 음서로 관직에 올라 명예직 정도를 가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렇게 이순신의 가문은 이것까지는 나름 명문가였지만 이백록과 이정은 제대로 된 벼슬을 하지 않았고 또 이백록은 벌을 받다 죽기까지 했으니 이순신의 가문이 몰랑 양반 가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닌 것 같은 게 고작 두세대 만에 가문이 몰락할 것 같지는 않으며 이순신의 외가 쪽도 나름 탄탄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다이아 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수저 정도는 되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신이 무과에 합격했을 때 이순신 어머니 소유로 된 노비만 해도 21명에 토지가 따로 있었으며 이순신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탈 수 있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의 말은 지금으로 치면 외제차 같은 느낌이라 어린 이순신이 말을 탔다는 것만 봐도 그의 집안이 꽤나 잘 사는 집안이었단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금수저쯤 되는 집안에서 1545년 4월 한성부 건천동에서 이순신이 태어납니다. 건천동에는 이순신 말고도 어린 유성룡과 원균이 살았습니다. 유성룡은 이순신보다 3살 위인데 훗날 유성룡이 어렸을 때 이순신과 같은 동네에서 자랐기에 자기가 이순신을 잘 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둘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원균과 이순신은 서로 친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순신 하면 유명한 일화가 2가지 있죠. 먼저 이순신은 전쟁 놀이를 하도 좋아해서 전쟁 놀이를 할 때면 항상 대장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 한복판에 이순신과 친구들이 진지를 구축해 놓았는데 한 어른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자 이순신은 그의 눈에 활을 겨누며
누가 남의 진지를 그렇게 함부로 지나갑니까? 라며 화를 냈다고 하죠. 또한 한여름에 참외밭을 지나가던 어린 이순신은 참외가 먹고 싶어서 밭 주인에게 참외 좀 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순신은 집에서 말을 타고 와서는 참외밭을 다 헤집어 놔 버렸습니다. 남이 열심히 지은 농사를 그냥 화풀이로 엎어버리다니 어린 시절의 이순신은 정말 악동이 따로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순신은 좀 다릅니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순신의 성격을 이순신의 사람됨은 말과 웃음이 적고 용모가 단아하며 몸을 닫고 언행을 삼가는 선비와 같았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이순신이 본격적으로 유학을 공부하며 성격을 바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어린 시절부터 형들과 함께 유학을 공부하며 문과를 준비했습니다. 훗날 이순신은 문과 시험을 볼 때 통감 강목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관료들을 놀라게 했으며 또 무관답지 않게 전투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아 문관으로서의 재능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이순신이 어째서 갑자기 문과로 전향한 걸까요? 아마 처가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21살 때 아내를 맞아 혼인을 하는데 그의 장인이 문과 출신이었기에 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문과로 전향한 이순신은 28살 때 첫 번째 문과 시험을 치룹니다. 그런데 이때 이순신은 달리던 말에서 떨어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부러진 다리를 싸맨 후 남은 시험을 마저 치렀는데요. 이 일화는 이순신의 끈기를 보여주는 일화로 자주 소개되곤 하는데 말을 제 몸처럼 다뤄야 하는 문과 응시생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까지 한 건 엄연히 능력 미달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조선이 문과를 중시했다고 해서 종종 문과 합격자를 우습게 보곤 하는데 문과 또한 3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에서 28명밖에 뽑지 않았으니 1년에 10명밖에 안 나오는 실력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을 뽑는 시험에서 낙마를 했으니 당연히 이순신은 시험에 떨어졌겠죠. 하지만 이순신은 4년 후 다시 문과에 응시해 12등으로 합격을 해냅니다. 이순신의 첫 임지는 종구품, 동구비부 권관이라는 자리였습니다. 동구비부는 여진족과의 국경에 있는 지역이었고 권관은 지금으로 치면 소위쯤 되는 자리이니 오늘날로 따지면 최전방의 작은 초소장쯤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순신의 상관이 관할 진지들을 순찰하면서 진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수들에겐 활쏘기 시험을 보게 했는데 다른 장수들에겐 벌을 줬으나 이순신에겐 칭찬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초임 시절부터 병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활쏘기도 잘했던 것 같죠. 그렇게 3년의 임기를 채운 이순신은 이번엔 종8품 훈련원 봉사로 임명됩니다. 훈련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인데요. 훈련원은 문과 시험을 치르는 곳이자 장수들이 무예를 훈련하고 병서를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무관의 인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이기도 한데요. 병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리는 정5품 병조정랑으로 인사에 힘을 쓸 수 있다 보니 품계에 비해 힘이 셌습니다. 따라서 병조정랑은 자기 편 사람들을 빠르게 승진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병조정랑이 지시를 하면 훈련원 봉사가 행정 처리를 했는데요. 이순신이 훈련원 봉사로 있을 때도 병조정랑 서익이 자기 편 사람들을 승진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여기다 대고 아래 있는 자를 건너뛰어 승진시키면 마땅히 승진할 사람이 누락되기 때문에 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또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법을 고칠 수도 없사옵니다. 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서익은 이 일로 이순신에게 앙심을 품고 이후로도 이순신의 앞길을 계속해서 방해하는데요. 한편 이 일화를 들은 병조판서 김귀영은 이순신을 불러 제안합니다. 내 서녀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자네의 첩으로 드리는 게 어떤가?
제가 이제 막 벼슬을 시작했는데 어찌 제 힘으로 공을 세우려 하지 않고 권세가의 힘에 기대려 할 수 있겠습니까? 김귀영은 이순신이 크게 될 인물이라 생각해 집안 사람으로 들이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순신은 앞서 인맥에 의한 부정청탁을 거절한 것과 같이 자신도 인맥에 기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8개월 동안 훈련원 봉사로 근무한 이순신은 이번엔 충청도 병마절도사에 군관으로 발령받습니다. 이순신은 여기에서도 상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의 방에는 베개와 이불, 그리고 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급료로 받은 곡식을 전부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9개월 후 이순신은 전라좌도의 수군만호인 발포만호로 발령받게 됩니다. 만호는 요즘으로 치면 대대장급인 대령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이때부터 장군이라 불릴 수 있게 되는데요. 10달 전까지만 해도 종팔품 훈련원 봉사였던 이순신이 갑자기 종사품 수군만호가 되었다니 지금으로 치면 중위가 하루아침에 대령이 된 격으로 7품계나 건너뛴 너무 갑작스러운 승진인데 중간에 승진 기록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지 어째서 이런 인사가 행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순신이 발포만호로 있을 때도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이순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성박이 발포만호의 객사를 방문했다가 좋은 오동나무 하나를 발견합니다. 저 오동나무의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니 저 나무를 베어서 내 거문고 하나 만들어 오게. 아니되옵니다. 이 오동나무도 나라의 재산인데 어찌 함부로 벨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화가 난 성박은 이후로도 이순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후임자인 이용에게도 이순신의 험담을 하는데요. 그러자 이용은 이순신이 못된 놈인 줄 알고 그를 벌주기 위해 자기가 관할하는 5개의 포구를 불시 점검합니다. 그런데 다른 4개의 포구는 결혼이 많았으나 이순신의 포구는 결혼이 3명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이용은 이를 빌미삼아 이순신을 벌주려고 장계를 썼는데 그때 한 군관이 이용을 찾아와 이순신이 5개 포구의 결혼 명단을 전부 갖고 있다고 합니다. 5개의 포구 중 발포의 결혼이 가장 적은데 이를 보고할 시 대감께서 화를 입으실 수 있사옵니다. 라고 해서 접습니다. 눈치가 빠른 이순신은 이용이 자기 포구의 결혼을 점검하자 재빨리 다른 포구들의 결혼 명단을 확보해 놓은 것이죠. 또 얼마 후 인사평가가 실시되자 이용은 이순신에게 최하점을 주려 합니다. 그러자 한 보좌관이 이순신의 진지가 전라도에서 최고라고 들었사온데 다른 모든 장수를 이순신보다 아래 두지는 못할 망정 이순신에게 최하점을 줄 수는 없사옵니다. 라고 하여 이도 실패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위기를 넘긴 이순신. 그런데 옛날에 이순신이 훈련원 봉사였을 때 이순신에게 부정 인사를 지시했던 병조정랑 서익 기억나시나요? 이 서익이 군기 경차관으로 임명되자 이순신의 진지를 점검하러 와서는 그가 군기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거짓 보고하여 이순신은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순신의 가문과 출생, 그리고 이순신의 어린 시절과 관직 생활 초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순신이 복직한 시점부터 전라자수사로 임명된 시기까지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부턴 본격적으로 이순신의 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